오늘 아침에만 언론 지상에 나오는 각종 기사들 제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벌 대출 장려 급증, 일부 회사들 위험이 커졌다. 은행 잇따라 보고서. 그러니까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 대출을 갖다가 해도 대기업은 워낙 자금 사정이 좋은 데라서 안전하다 했는데, 대기업이 작년에 집중적으로 돈을 빌렸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29%가 부동산과 관련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40대 대기업도 지금 은행에서 빌려간 돈이 못 받을 위험이 커졌다고 한국의 은행들이 보고서에서 언급을 했어요. 자, 한편으로는 이달 수출이 1.5% 늘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요. 자, 반도체가 45% 증가, 호조 지속이라 이러지만은 무역 수지는 3억 불 적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쪼그라든 수출 텃밭 탓에 중국에 대한 수출이 20% 급감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6월 기업 기상도가 먹구름이다. 반도체 수출 하나만 화창하고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95.5에 그쳐서 27개월 연속으로 최소한 100이 이상이 되어야 전망이 있는데 100을 밑돌고 있다. 내수 그리고 투자 부진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고, 오직 반도체가 잘 나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자통신 장비가 조금 낮다라는 정도입니다. 자, 또 다른 기사는 가라앉은 소비심리 5개월 만에 낙관에서 비관으로 바뀌었다.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달 들어 98.4로 급격히 비관으로 내려갔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금리와 관련해서 코피서 금리가 내렸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히려 올랐다. 은행이 지금 부채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래서 은행들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자를 높였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세값이 오르자 수도권의 갭 투자가 꿈틀거리고 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제 이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기준, 스탠다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뀐 기준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한국 경제 정책 그리고 사회 정책의 방향도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옛날에 90년대 시계 방식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히 보수는 더 그래요. 좌파는 이제 범빈곤이 진행되니까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고, 보수는 아직도 이 낙수 효과, 상층에서 많이 벌어야 밑에도 잘 산다, 경제 성장 이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이 이제 멈춘 나라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세계적인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반짝 호황이라는 게 전부 착시라고 제가 입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좀 있으면 완전히 나락으로 가라앉을 겁니다. 지금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래요. 그래서 세계가 그냥 인도 같은 일부 개발도상 국가가 일정하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성장률이 높은 것 외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 저성장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성장이 세계의 대세고요. 두 번째로는 각 나라가 이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 자본, 상품 등을 갖다가 전 세계로 상대로 마음대로 수출하던 게 지금 이제 이 장벽이 높아져서 사람의 이동, 즉 노동자의 이동 장벽도 높아지고, 미국이 제일 심하게 벽을 치고 유럽도 벽을 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본의 이동에 대해서도 통제를 합니다. 유럽이 지금 미국 자본을 포함해서요, 얼마나 그런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국 자본, 러시아 자본 등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 진출한 한국 자본에 대해서도 미국이 굉장히 빡빡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상품, 이제 전 세계에 이 싸게 만들어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걸 또 전 세계로 팔던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부터 지금 국경을 차단하고 있고, 유럽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유럽은 심지어 무기까지도
이 EU 나토 내에서 생산된 걸 사라고 한국의 방산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상품에 대한 이 장벽은 폐쇄 무역으로 가게 되면서 점점 수출만이 살 길이다가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도요, 굉장히 심한 압박이 미국으로 나오면서 반도체도 결국 이 중국과 미국 이런 반도체 생산과 관련한 줄서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 주요 반도체 생산국들을 미국의 생산망 안에 집어넣으려고 각종 기구도 만들고 난리지 않습니까? 자, 이 속에서 저성장이 대세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가 끝이 났고 그래서 자본, 노동, 상품의 이동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 속에서 지난번에 코로나와 금융위기로 너무 많은 제로금리의 시대가 지속되어서 그것이 마치 뉴노멀처럼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새로운 뉴노멀은 고금리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가 올해 안에 안 내려갈 가능성이 크고 내려가도 0.25 내린다. 그래서 이 고금리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다. 왜 그런가 하면 주요국들이 화폐를 너무 많이 남발했다. 그래서 물가가 안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금리는 지속될 거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국가부채가 34조 5천억 달러, 미국의 새로운 회계의 17%가 원리금 갚는 데 쓰여지고 미국의 국방비보다 1년 재정 적자가 더 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미국의 상황에서 이제 미국 국채를 사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고 그래서 미국 국채가 팔아먹기 위해서는 이자를 높게 올려야 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국 국채 10년물의 이자 수준이 미국의 기준금리와 유사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내려올 리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고금리가 10년, 20년 갈 수 있어요. 이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점점 이 고금리가 붙으면 강달러가 되죠. 그래서 고환율도 지금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한국이 계속 환율 방어하는데 지금 달러를 소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환율 방어를 계속 하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고물가도 지속되는 겁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즉 고물가가 화폐 남발에다가 기후 요인까지 겹치고 전 세계의 국지적인 전쟁 양상까지 겹쳐서 나오는 고물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물가는 이제 이것도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성장,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고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감소도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저성장이 되고 각자가 받는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자영업이고 봉급받는 사람이고 다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내수 소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 소비와 수출이 축소되니까 결국 가면 갈수록 한국의 저성장이 보편화되고 마이너스 성장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인구 감소는 급속도로 더 심하게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수 감소가 진행되니 자영업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 플랫폼이 설치면서 동네 자영업자들이 거의 집단적으로 지금 다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자영업 하던 사람들이 플랫폼에 배달로 뛰지 않습니까? 이 추세도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만 올라간다? 부동산이 올라가려면 뭔가 경기가 좀 호황이고 그리고 저금리에 돈이 넘쳐나고 이래야 부동산이 호황이지. 지금 나라 꼬라지가 전 세계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자산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미국 한번 보세요. 미국에요 고금리에 지금 부동산 사고 파는 사람이 뚝 끊어졌고 주택도요. 상업용 부동산은 거의 똥값이 되어가면서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미국에 금융위기가 올 거라는 이야기, 은행 파산이 속출할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도 지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식은요, 채권 금리하고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가 높다라는 것은 사실상 채권 금리가 높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채권 금리가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 했잖아요. 미국이고 한국이고 다. 그러면 채권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데 차라리 채권 사서
금리 받는 게 낫지 주식 해가지고 돈 벌 가능성이 있겠냐? 그래서 채권과 주식은요, 금리에 따라서 상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되어 가면 기업들의 수익률도 떨어지고 기업들의 쏠렸던 넘쳐나는 돈도 결국은요,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이 앞으로 지금이 최고다. 앞으로 미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상정하고 이 시대에 맞게 살아가는 거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뉴노멀을 상정하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짜야 된다. 이걸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정치인이 무식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밥 먹는다고 바빠도 적어도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러지 않고요, 막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을 하겠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는 이런 소리를 지속해야 된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말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엮어서 처음 들어보지요. 국민들부터 각성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하면 집값 내려간다고 네가 말하는 경제 몰락이 언제 오는데 10년째 그 소리 하고 있다? 코인값이 내려간다고 하면서 비꼬고 자빠졌습니다. 남들보다 좀 앞서서 넓게 내다보면 욕을 처먹는 겁니다. 내가 그거 각오하고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경제적 뉴노멀 시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비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정치하는 사람들요, 정신 좀 차리세요.